여기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좀 이상합니다. 매주 돈을 아주 많이 쓰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단체에 약점을 잡힌 것 같아요. 조사 좀 빨리 해주세요. 인천 모래내시장 정육점사장에게 걸려온 신고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폐지만 줍던 동네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20kg의 소고기를 매주 사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폐지로 하루 기껏 벌어야 몇천 원. 78세 박만수 할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만수 씨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새벽 5시, 인천 변두리의 쪽방촌에서는 박만수가 20년 된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등과 거친 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78세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만수야. 박만수는 스스로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며 첫 번째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박할배,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요. 김 기사님, 일찍 나와야 좋은 것들 건질 수 있어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박만수는 골판지와 신문지를 꼼꼼히 분류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은 깨끗한 것들만 골라내는 50년 경험의 눈썰미였습니다. 하루 종일 모아봐야 기껏 4, 5천 원인 리어카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 단지를 돌고 오피스텔까지 갔습니다. 오전 9시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며 보온병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산책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길 건너편 삼성 정육점이 보였습니다. 주인 조성우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해온 정육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찾는 곳이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고기질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조성우는 박만수를 볼 때마다 안쓰러웠습니다. 78세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보리차를 다 마시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갈 곳이 많았습니다. 상가 건물, 학교 앞, 주택가까지 돌아야 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고 허리야. 가끔 허리가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할 때마다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 오늘도 힘내서 일한다.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박만수는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평 남짓한 쪽방,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 낡은 TV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라면 한 개에 파 조금 넣고 끓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달걀 하나 넣으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박만수는 무표정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만수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폐지를 모으고 저녁에는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죠. 78세의 나이에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밤 10시 박만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골목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작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것이 박만수의 평범하고도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 속에 곧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박만수도 동네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말이었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만수는 평소와 달리 리어카를 집에 두고 외출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까지 한 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농협은행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적금 몇만 원씩 넣으러 오던 박만수가 창구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좌에서 돈 좀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120만 원이요. 은행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만수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상과 달리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현금을 받아든 후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가까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전화를 끊고 삼성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조성우는 평소처럼 고기를 정리하고 있다가 박만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할아버님. 조성우가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박만수가 정육점에 올 일이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우 불고기로 20kg 주세요. 조성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우 불고기 20kg이면 대략 1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벌이가 4, 5천 원인 박만수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요? 어르신 죄송한데 몇 킬로그램이라고 하셨죠? 20kg이요. 한우 불고기로 해주세요. 박만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조성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손님의 주문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금액이 꽤 나올 텐데. 괜찮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현금 120만 원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조성우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주문대로 한우 불고기를 포장했습니다. 20kg의 고기를 2개의 큰 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잘 포장해 주세요. 나눠줄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만수는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고기 봉지 2개를 들고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조성우는 그 뒷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육점 문을 나선 박만수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앞에 설치된 나눔 냉장고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고기 봉지 하나를 냉장고 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쪽방촌 입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급식소 앞에 놓인 아이스박스에 나머지 고기 봉지를 넣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박만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저녁에는 라면 한 그릇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복지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관장님, 나눔 냉장고에 한우 불고기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한우라니. 직원들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최고급 한우 불고기 10kg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언뜻 계산해봐도 60만 원이 넘는 고급 고기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누가 이런 비싼 고기를 넣어둔 거예요? 급식소 봉사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라면이나 김치 정도만 들어있던 아이스박스에 최고급 한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노인복지관과 무료급식소에서는 고기국과 불고기가 제공되었습니다. 평소 소박한 식사에 익숙했던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머, 이 고기 정말 맛있네.
누가 이런 좋은 고기를 기부한 걸까? 모두들 기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삼성 정육점의 조성호는 하루 종일 박만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던 노인이 갑자기 120만 원짜리 고기를 사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만수는 은행에서 120만 원을 찾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후 정육점에서 한우 불고기 20kg을 샀습니다. 조성호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신 거죠?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도 많던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고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조성호는 몰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박만수는 지난주와 똑같이 나눔 냉장고와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나눠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성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누군가가 비싼 고기를 기부한다더라. 정체가 뭘까? 부자가 몰래 하는 건가? 조성호도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박만수 할아버님 아세요? 폐지 줍는 분 말이에요. 아, 그분 말이야. 왜? 그분이 매주 한우 불고기 20kg 120만 원어치씩 사가세요.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상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루벌이 몇천 원인 박만수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네 번째 주가 되자 조성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박만수가 은행에서 돈을 찾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후 정육점에서 한우 불고기 20kg을 사는 이 패턴이 너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날도 박만수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전화를 건 후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한우 불고기 20kg 주세요. 박만수가 주문하자 조성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박 할아버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속고 계신 건 아니죠? 박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조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매번 은행에서 나오실 때 전화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혹시 그분이 고기를 사라고 시키는 건 아니죠?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 말을 남기고 박만수는 고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조성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더욱 큰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박만수는 대체 누구이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일까?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고 곧 더 큰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고기를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성호였지만 오히려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라면으로 연명하는 노인이 매주 120만 원씩 기부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성호는 동네 사람들과 본격적인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김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기사님, 박만수 할아버님 계좌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게 왜요? 매주 120만 원씩 고기 사서 기부하고 계세요. 김 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박할배는 연금도 거의 못 받으시는데 자식들도 없는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파출소에 신고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시각 노인복지관에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이 고기 기부 정말 이상해요. 왜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주 금요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들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좋은 일 아닌가요? 좋긴 한데 이 동네에서 매주 120만 원씩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무료급식소의 봉사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고기 포장지를 보니까 삼성 정육점에서 산 거네요. 그럼 조 사장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이미 물어봤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하네. 비싼 고기를 익명으로 매주 기부한다고? 화요일 조성우는 지역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 이동훈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저희 동네 박만수 할아버님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동훈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성우는 박만수의 이상한 패턴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은행에서 120만 원을 찾고 길게 전화 통화를 한 다음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기부해요. 이동훈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긴 하네요. 맞아요. 하루벌이 몇천 원인 분이 어떻게 매주 그런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사기꾼들이 노인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는 수법일 수도 있겠네요. 이동훈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조성우는 문구점 사장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만수 할아버님이 최근에 뭘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편지지하고 펜을 사셨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사실 만한 비싼 것들로요. 편지지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되게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조성우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만수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박만수가 우체국에서 나오는 모습을 또 목격했습니다. 손에는 등기우편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성우는 우체국 직원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방금 나가신 할아버님이 뭘 붙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요즘 노인분들이 사기꾼들한테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조성우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조성우는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괜한 참견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박만수 할아버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야.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계신다면 빨리 막아야지. 그래도 좋은 일도 하고 계시잖아. 기부 말이야. 그게 진짜 기부인지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 조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조성우는 박만수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만수가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또 가야지. 약속 지켜야지. 그 목소리에는 의무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성우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박만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동훈과 조성우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박만수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곧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이동훈과 조성호는 각자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이동훈은 은행 근처 카페에서, 조성호는 정육점에서 박만수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어김없이 박만수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훈은 선글라스를 끼고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박만수는 창구에서 120만 원을 인출한 후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동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고 단편적인 말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오늘도 갈게. 통화를 마친 박만수가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훈은 즉시 무전기로 조성호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조성호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박만수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불고기 20kg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을 마친 박만수가 무거운 고기 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훈과 조성호가 함께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눔 냉장고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부하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왜 저렇게 몰래 하는 거죠? 박만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이동훈은 입술을 읽으려 애썼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매우 진지하고 애절한 표정이라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무료급식소였습니다. 박만수는 마찬가지로 주변을 살피며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고기를 넣은 후 아이스박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동훈과 조성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박만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모르겠어요. 따라가 봅시다. 박만수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는 들키지 않도록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그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박만수는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박만수는 일어나서 무덤에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는 박만수가 완전히 사라진 후 무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묘비를 확인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미영 지묘. 이동훈과 조성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분 무덤이네요. 그럼 매주 기부하는 게 딸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동훈은 박미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해 보니 박미영은 1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이동훈은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년 전 어느 금요일 저녁 박미영은 퇴근길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손에는 한우 불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동우는 사망한 날이 금요일인 것과 손에 들려 있던 것이 한우 불고기라는 것을 보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만수 할아버님이 딸분을 그리워하며 기부하고 계신 건가?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돈을 찾는 것일까? 이동우는 박만수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550만 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 출처는 한국복권위원회였습니다. 복권 당첨금이었습니다. 이동우는 복권위원회에 확인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만수는 3개월 전부터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되어 매월 55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박만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입자는 박미영이었습니다. 딸이 사놓은 복권이었는데 딸이 사망하여 당첨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법적 상속인인 박만수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박만수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박만수는 스팸 전화로 오해하고 받지 않았었습니다. 수령 기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복권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겨우 당첨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동우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죽은 후에 당첨된 복권, 그 돈으로 딸이 좋아했던 불고기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신 거구나. 금요일 오전, 이동우는 조성우와 함께 다시 박만수를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박만수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본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 사장님,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딸에 대한 그리움이었구나. 하지만 이동우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박만수의 통화 내역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만수가 매번 전화를 거는 번호는 바로 죽은 딸 박미영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지만 박만수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되지 않는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우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런 마음 아픈 진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동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사장님, 진실을 알아냈어요. 어떤 진실이요? 박만수 할아버님이 죽은 딸한테 전화하고 계셨어요. 해지된 번호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조성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동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 고기는 딸이 생전에 좋아했던 불고기를 사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딸 대신에, 딸 이름으로. 조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분을 사기꾼으로 의심했다니. 조성호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성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박만수 할아버님과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혼자서 이런 일을 계속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동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본인은 여전히 라면만 드시면서 모든 돈을 기부에 쓰고 계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박만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만수의 진실을 알게 된 이동훈과 조성호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동훈은 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상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건가? 김 경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 본인 돈으로 기부하는 건데. 하지만 본인은 라면으로 연명하면서 모든 돈을 기부에 쓰고 계세요.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망한 딸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것도 정신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박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 본인 의지니까. 이동훈은 답답했습니다. 박만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명분이 애매했습니다. 같은 시각 조성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 저 연세에 영양 상태도 좋지 않으실 텐데. 조성호는 박만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120만 원짜리 고기는 사면서 정작 본인은 라면 한 그릇으로 연명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화요일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사장님, 혹시 매주 고기 기부하시는 분 연락처 아세요? 왜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조성우는 곤란했습니다. 박만수의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죄송해요. 익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날 오후 조성우는 박만수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등으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조성우는 용기를 내어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할아버님, 잠깐만요. 박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안부 인사 좀 드리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게 지내죠. 뭐? 박만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조성우는 더 깊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영양 상태라든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만수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조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요일 이동훈도 박만수에게 접근해 봤습니다. 박만수가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아,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박만수는 경계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순찰 나오는데 혹시 불편한 일 없으세요? 별일 없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자주 연락하세요? 박만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에 이동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조성우는 노인복지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관장님, 매주 고기 기부받는 거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기부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본인은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시면서 기부만 하고 계세요. 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기부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기다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뿐인 고기 식사거든요. 함부로 끊을 수는 없어요. 조성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만수를 위해서는 기부를 막아야 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기 덕분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끊을 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조성우와 이동우는 커피숍에서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관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솔직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 돈을 본인이 쓰는 건데. 하지만 저 상태로 계속 가시면 몸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직접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직접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본인을 위해 쓰시라고 권해보는 거죠. 조성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내일 금요일에 박만수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조성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박만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동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픈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상처와 그리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박만수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박만수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빠 오늘도 간다. 벽에 걸린 딸 사진에 인사를 하고 박만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박만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박만수는 평소처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동훈과 조성우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은행에서 나오자 이동훈이 다가갔습니다. 박만수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희가 알게 됐어요. 할아버님의 모든 사정을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조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미영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권 당첨금 말이에요. 그 말에 박만수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동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희가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걱정이 되어서요. 무슨 걱정을요? 할아버님께서 본인 생활은 돌보지 않으시면서 모든 돈을 기부에만 쓰고 계시잖아요. 박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든 제 자유 아닌가요? 이동훈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왜 그러세요? 미영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할아버님까지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박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성우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매주 금요일마다 미영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는 거 다 알아요. 박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행동까지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 아닌가요? 이동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미영님이 돌아가신 게 1년 전이에요. 그런데 복권 당첨금을 받기 시작한 건 3개월 전부터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조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제발 본인을 위해서도 좀 쓰세요.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영양제라도 사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왜요? 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세요? 이동훈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남긴 돈이에요. 내가 쓸 자격이 없어요. 조성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님이 할아버님 선물로 사둔 거잖아요. 할아버님을 위해서 산 거고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영이는 나 같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동훈이 물었지만 박만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박만수가 자리를 뜨려 하자 조성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그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본인을 위해 쓰세요. 미영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박만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미영이가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을 남기고 박만수는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불고기 20kg 주세요. 박만수의 주문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조성우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박만수가 고기를 들고 나가려 할 때 조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미영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걸. 박만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다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에요. 그날도 박만수는 어김없이 나눔 냉장고와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이동훈과 조성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두 사람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는 평소처럼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이가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신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미영이는 뭘 원할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걸 원할까요? 박만수는 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하지만 사진 속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고기를 사서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동훈과 조성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할아버님 건강이 악화될 거예요. 조성우도 거들었습니다. 미영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만수는 두 사람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제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이동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님이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 동네에서 할아버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박만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걱정한다고요? 네. 김 기사님도 문구점 사장님도 복지관 사람들도 모두 할아버님을 걱정해요. 조성우의 말에 박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 일은 계속해야 해요.
왜요? 대체 왜 그러세요? 이동훈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와 약속했거든요. 약속이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마지막 전화에서 미영이가 박만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만수가 지금까지 숨겨온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밝았죠.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승진했어요. 정말 승진했다고요. 박만수는 그때의 딸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축하한다, 미영아. 그럼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축하하자고. 박만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이동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박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아빠, 오늘 월급날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아빠 불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비싼 한우 불고기 사가지고 갈게요. 조성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목이 메인 채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아빠도 딸 덕분에 비싼 한우 불고기 한번 먹자꾸나. 농담이고 아빠는 미영이만 오면 돼. 그랬더니 미영이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아빠. 오늘은 제가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이에요. 평생 고생만 시켜드렸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딸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선물도 하나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빠를 위해 연금 복권도 하나 샀어요. 사실 어제 돼지 꿈을 꿔서 좋은 예감이 들어요. 혹시 알아요? 진짜 1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박만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다고요. 이동훈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미영님이 그날 고기를 사가지고 오시다가 내 퇴근하면서 나 때문에 한우 불고기를 사가지고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박만수는 주저앉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손에 한우 불고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가져다 주려고. 조성호도 눈물을 흘리며 박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박만수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한 딸이 처음으로 나한테 효도하려고 한 날이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는 그 1등 당첨금이 딸아이가 죽은 날 샀던 바로 그 복권입니다. 이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딸이 못다한 효도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딸이 사주려던 그 불고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박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미영이가 그랬어요. 아빠,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킬 기회도 없이 조성우가 박만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뭘 모르고. 박만수는 조성우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미영이 전화번호로 전화해요. 연결은 안 되지만 오늘도 불고기 사러 간다고
미영이 대신 좋은 일 하러 간다고 이동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미영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영이한테는 미안한 아버지였어요. 왜요?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거든요. 택시 운전하느라 늘 바빴고, 미영이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 해줬어요. 조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미영님은 할아버님을 사랑했잖아요. 복권도 할아버님 선물로 사놨고, 박만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런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죽어서도 복권 1등에 당첨시켜주고. 이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그럼 더더욱 본인을 돌보셔야 해요. 미영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박만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돈은 미영이 돈이에요. 미영이가 하려던 효도를 내가 대신 해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올게요. 박만수가 떠난 후 이동훈과 조성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만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조성호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 글쎄, 억지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동훈도 집에서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박만수 자신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5평 남짓한 방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내일 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약속 지키고 있어. 딸 사진을 바라보며 박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시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영아, 아빠 오늘도 간다. 벽에 걸린 딸 사진에 인사를 하고 박만수는 외출했습니다. 은행 앞에는 이동훈과 조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대화 이후 두 사람은 박만수를 막을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만수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그냥 걱정되어서요. 박만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막지는 마세요. 이동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만수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서 120만 원을 인출한 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만수는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너 대신 불고기 사러 간다. 내가 하려던 그 효도. 아빠가 계속하고 있어.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승진 축하해, 미영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랑스럽다고 말해줄게. 통화를 마친 박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불고기 20kg 주세요. 조성우는 이제 다른 마음으로 고기를 포장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 하시는군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받았습니다. 미영이 대신이니까요. 박만수는 첫 번째 목적지인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눔 냉장고 앞에 서서 고기를 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내 마음 전해드린다. 냉장고 문을 닫고 박만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딸과 함께 있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아이스박스에 고기를 넣으며 박만수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내가 좋아했던 아이들이지. 박만수는 어린 시절 미영이가 길고양이나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려 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마음씨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박만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박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또 왔어.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들꽃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하려던 효도 아빠가 대신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받고 고마워하더라. 박만수는 딸과 대화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승진 정말 축하해. 아빠가 그때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30분 후 박만수는 무덤에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미영아. 박만수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이동훈과 조성우가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맞아요. 저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날 오후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불고기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 고기 참 맛있네. 누가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거야? 정말 고마운 분이지. 덕분에 우리가 이런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무료급식소에서도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와, 오늘도 고기다. 정말 맛있어. 누가 주신 거야? 봉사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라면 한 그릇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던 박만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아빠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박만수는 딸이 함께 있다고 느꼈습니다. 밤 10시 박만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조성호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박만수 할아버님 말이야.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런 아픔을 혼자 견디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우는 다음 주부터 박만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동훈도 파출소에서 박만수에 대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박만수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딸에게 전화를 걸고 고기를 사서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동훈과 조성호가 함께 따라다니며 조용히 도왔습니다. 무거운 고기를 들어주고 박만수가 무덤에 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할아버님, 저희도 미영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박만수는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미영아, 아빠 친구들이야. 좋은 분들이셔서 아빠 많이 도와주고 계셔. 이동훈과 조성호도 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미영님, 아버님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로 박만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동훈과 조성호가 함께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이해하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눔 냉장고와 아이스박스를 여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환한 미소. 그 미소 속에서 박만수는 딸 미영이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만수의 금요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딸과의 약속이 끝나지 않는 한말이었습니다. 오늘 박만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곁에 가장 특별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